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고유경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을 3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15개 성장 유망 소비재 브랜드를 K-프리미엄 브랜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도심 소비재 제조 수출 거점을 구축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대 유망 소비재에 대한 수출보험 우대 지원 규모를 2018년 4조 8천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재 수출 금융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재 수출 기업의 인증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협회에 해외 인증 지원 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0만 명대로 내려앉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 들어 20만 명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9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작년 5월에 비해 2만 4천 명 증가한 114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률은 지난해와 같은 4.0%로 올해 들어 5달 연속 4%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7만 3천 명 감소하며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등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실업자가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LG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통합 부분 계열사인 LG CNS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LG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는 CNS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주식회사 LG가 보유한 LG CNS 지분 85% 중 35% 이상을 매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G는 LG CNS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소셜 벤처와 협업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섭니다. LG이노베이션은 12일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소셜 벤처와 파트너링을 통해 SV2 임팩트 파트너링 모델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델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크라우드 펀딩과 재무, 홍보 등 전문 역량에 기반한 프로보노 형태로 소셜벤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분야 소셜벤처인 인진과 마린이노베이션, O2M, 이노마드 등 4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김준 사장은 동반 성장과 친환경 생태계 구축의 성공 모델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소셜 벤처들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19에 참가해 첨단 상업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포콤은 약 1000여 곳의 기업이 참가하는 북미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로 LG전자는 전시 부스 전면에 초소형 LED 소자로 섬세한 화질을 구현한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와 쇼윈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 등 혁신 제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충환 LG전자 ID 사업부장은 다양한 활용성을 갖춘 차세대 첨단 사이니지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정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삼성 수뇌부가 세운 증거 인멸 계획과 이후 실행 과정에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정 사장은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 측은 지난해 5월 10일 삼성전자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열린 회의에 대해서는 판매 현황과 의약품 개발과 같은 두 회사의 중장기 사업 추진 내용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증거 인멸이나 회계 이슈를 논의한 회의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아차가 12일 K7 프리미어 차량을 처음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전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를 기본 적용했고 후측방 모니터와 차로 유지 보조,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아차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홈투카 기능에 카투홈 기능이 더해져 운전자가 차량에서도 집안가스나 등불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 시스템인 자연의 소리가 세계 최초로 탑재돼 자연의 6가지 테마 소리를 선택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차 수준의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차세대 엔진과 최첨단 기술을 새로이 접목했다고 말했습니다. K7 프리미어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디젤과 LPI 등 모두 5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됩니다. 카카오가 KBS와 손잡고 웹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합니다. 다음 웹툰 컴퍼니와 메가몬스터는 11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KBS와 드라마 제작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다음 웹툰은 드라마의 원작이 될 IP 공급처 역할을, 메가몬스터는 IP를 영상화하는 제작사를, KBS는 국내 대표 방송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3사는 2020년 선보일 첫 번째 웹툰으로 망자의 설을 선정했습니다. 박정서 다음 웹툰 컴퍼니의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그간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 힘써온 2차 저작물을 통한 국내 웹툰 시장에서 성장에 있어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독일 철강 회사인 티센크루프와 인도 철강 회사인 타타스틸의 합병 승인 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 회사의 탄생을 예고했던 두 회사의 합병은 무산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 시각 11일 기자회견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 줄어든 선택의 폭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오랜 협상 끝에 지난해 6월에 합병하기로 최종적으로 뜻을 모으고 지분 50대 50으로 새 합병 회사인 티센그룹프 타타스틸을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EU는 작년 9월부터 티센크루프와 타타스틸에 대한 반독점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